동원령으로 병력 손실을 보충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푸틴 대통령이 발트 해군 병력 80%를 꺼내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 러시아와 한나라였던 발트 3국. 러시아는 지난 수십 년간 3만 명의 지상군과 공수부대 병력을 배치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푸틴의 힘이 빠지며 러시아 안보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옛 소련 국가들은 국가, 민족 간 해묵은 갈등에 불을 지피며 러시아 그늘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동원령으로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탈출한 러시아. 징집을 피하기 위한 항의 시위로 혼란이 심화되며 민심도 푸틴의 등을 돌렸는데 병력 이동, 푸틴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자충수가 될까요? 러시아가 나토 소속 발트의 국가들을 겨냥해 배치했던 러시아 제6군의 3만 명 병력 중 80%와 S-300 지대공 미사일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핵인 북방함대와 이 지역의 러시아 공군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발트의 군 병력 이동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은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에 대항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3만 명의 지상군과 공수부대를 이곳에 배치해 지난 수십 년간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위협했죠. 그런 곳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로 몰린 탓일까요? 아니면 동원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일까요? 푸틴이 사면 초과에 몰린 것은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침공의 나비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은 국가, 민족 간 해묵은 갈등에 불을 지피며 러시아 그늘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경선을 놓고 분쟁 중이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교전을 벌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안보 균형을 조율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력을 소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13일 벌인 무력 충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는데요. CSTO 회원국인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는 양국의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 2,000명을 파견하는 등 튀르키예와 패권 경쟁을 벌이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최근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에서 불리해진 아르메니아가 CSTO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난관에 봉착하며 군사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카자흐스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CSTO 병력 투입을 승인했던 푸틴. 실제 전투에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반정부 시위가 단시간 내에 진압되며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영향력을 과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로 영향력이 약화되며 구소련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도 깨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부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푸틴. 내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원령 발령 이후 77%로 떨어졌습니다. 개전 이래 처음 80% 아래로 받은 것인데 개전 직후 83%로 급등했던 것을 보면 동원령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동원령 집행 중 군사 경험이 없는 노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가장, 만성 질환자 등을 소집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푸틴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된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권위적인 푸틴 대통령이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관영 언론을 통해 즉각 보도한 건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원령으로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탈출한 러시아. 러시아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분쟁을 벌이는 구소련권 국가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군 병력을 이동시킨 푸틴. 푸틴의 병력 이동은 승부수일까요? 아니면 발목을 잡힐 자충수일까요?